안녕하세요. 이대발입니다. 오늘 아침에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다발 하나 봤는데요. 이 꽃다발은 바로 제 이 7집이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11번가 라고 하는 쇼핑몰이죠. 드디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인기도, 여기 뭐 인기도라고 있죠. 인기도 랭킹 3위에 교보문고에 인기도 랭킹 3위, 이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 코드 안에서 3등을 했습니다. 다육식물이나 다른 원예 관련 카페나 밴드를 하시는 운영자 분들께서도 이 책을 사보고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후기가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접하고는 우리 제 회사에 오면 저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사장님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 직원들이 마련해준 꽃다발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기술이 들어있는 초보 영농 하시는 분들이 보는 이 책과 20-30년 돈이 4억, 5억, 10억, 20억 들어갔는데도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이 기술지가 저는 제 삶에 제가 연구한 분야에서 이게 열매인 줄 알았는데 오늘서 와보니 이건 열매가 아니고 이건 잎사귀였고 바로 열매는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은 난초를 하는 3-4만 명만 보는 범위가 아주 좁은 것이고요. 이건 바로 베이비 부머 1700만 명, 4050 1700만 명, 이게 안동댐이었다면 이건 태평양과 같은 책이다라는 반응과 또 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관행방제표라고 해서 정말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많이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이 관행방제표도 이 7집에 보면 뒤에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작을 조금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하나가 이제 피려고 합니다. 화성이라는 품종인데 굉장히 아름답군요. 포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쭉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개화 10% 정도 단계에 거친 것입니다. 꽃대가 올라가면서 단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단점들이 다 나타난 시점 바로 80%. 왜냐하면요, 난초는 장점과 단점을 가감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난초꽃 하나를 볼 때도 과학이 들어가야 되고 통계가 들어가야 되고, 대한민국 난초 명장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 처음 산책을 하는, 처음 소심을 하나 사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가 사는 사람이자 판매하는 사람으로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길러서 판매하는 사람은 일단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지만 생돈을 들여서 난초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항상 우리 난개는 또 여러분들께서 난초를 살 때는 또 팔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는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고, 사는 사람 편에서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는 사람 편에서 안심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오프닝을 해서 투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거는 사는 사람이 탈이 없어야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손해나고 사는 사람이 덕을 보는 일방적인 경우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저는 사는 사람이 덕을 보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야 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는 입문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입문하시는 분은 난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모든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판매하러 나온 사람이 수억 원짜리 난초를 판매하러 왔다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짜리를 처음 사러 오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단돈 10,000원짜리 처음 사는 사람 편에서 말을 하고 권고를 하고 제도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난초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애청자입니다. 억대 1억, 2억, 3억이라고 부르는 난초들이 있더군요. 어떻게 해서 이 난초가 이 한 촉이 1억, 2억, 3억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거품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목조목 풀어서 거품인가 아닌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억대라고 하니 어떤 사람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집단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 또 하나의 위압적인 전략, 그리고 거품 법을 맞으면 사시오, 맞으면 사지 마시오 라고 하는 배타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 신기루 같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출란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식물 전문가 분들께서 책을 쓰거나 또 자료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보면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과학이 있었죠. 그걸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들을 이제 하곤 합니다. 튤립 쫄딱 망했죠. 동양란에서도 검사라고 부르는 우리 보세 중에 굉장히 비싼 종류 한국 출판 치면 약간 아롱이와 사피가 섞여져 있는 그런 특징의 이제 무늬가 나오는 대만 보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운운하면서 두 군데 집단 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두 개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쓰신 또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네덜란드에서 튤립 하나가 신품종이 나왔을 때 삼색 복색화가 나왔죠. 그게 성 한 채, 섬 하나, 집이 수도 없는 채만큼 굉장히 비쌌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가격이 확 빠지면서 쫄딱 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쫄딱 망했는 사실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삼색으로 들어있던 그 복색이 영남대학 우리 병리를 전공하신 장문 박사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 현미경으로 누가 연구를 했더니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나와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품이 붙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튤립 버블, 버블도 좀 버블인 측면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제일 비쌌던 튤립이 버블에서 망한 게 아니고 바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코로나처럼 질병에 의해서 쫄딱 망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동양란에서 우리 대만 보세에 줄이 들어있던 그 품종도 굉장히 비쌌죠. 그게 나중에 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 현미경을 보니 바이러스로 결정이 났어. 얼룩덜룩한 바이러스로 결정이 나서 그게 쫄딱 망했지. 그게 버블이 붙어서 망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품종이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더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에 우리 도레미니 식물을 기르는 곳이더라도 신품종은 원래 비쌉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비싸겠죠. 그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시장의 인기도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난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품종 하나만 기르지 않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한 품종을 10,000촉에서 20,000촉 기르는 데도 많죠. 그렇다 보면 한 업체가 이게 너무 좋아해서 방출하지 않고 사모으게 되면 촉이 제법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집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이 품종을 길러야 되고 이 품종을 가져야 되고 이 품종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죠.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 많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값을 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점을 서두에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1억, 2억, 3억 또 제가 실제 본 것만 해도 3억짜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방불패 현재 우리 시장에 진입해서 설정한 가격은 아직까지 없죠. 시합이 나가서 콘테스트를 받아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동일 계열의 피지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대가 넘는 난초의 가격은 한 나라의 입장과 한 나라의 난계에서만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1억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불이죠. 10만 불이 넘어가는 난초들은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균형과 평형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혼자 동네에서 귀하고 내밖에 없다. 안 되죠. 다른 나라에 있는 억대 난초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고 상호 경쟁력이 비슷비슷하게 작동을 하거나 더 우수할 때만 그 10만 불이라고 하는 게 진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점을 아울러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법원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난초 전문가를 하더라도 저도 한 사람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제가 그간 체험하고 느껴본 제 상식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버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품이죠. 거품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거품이죠. 물 속이 아니죠.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래쪽은 진정하게 이 난초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예술적인 가치, 미술적인 가치, 상업적인 가치, 경영적인 가치, 취향적인 가치, 시합에 가서 대회에 가서 자기 해당 종목에 어느 정도 레벨을 매김할 수 있을지의 가치, 가격, 다시 말해서 시세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정량적 수치화로. 정량, 이건 일종의 가치죠.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난초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라고 하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상식이 인정하는 정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가치에 상응해서 만들어진 이 가격이 예컨대 10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인 이 의미의 시세보다는 높은 것이죠. 이때 버벌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버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초는 이성적인 방편으로 결정하는 가치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정의하는 가치의 결정 구조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예를 들까요? 루이비통 가방이 1000만 원짜리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가방을 만드는 원가는 얼마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절반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그 500은 버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죠.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수요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제품들은 모두 다가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조금 상식이 넘다 하더라도 이건 버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죠. 루이비통 가방 너무 비싸. 원가가 얼마야. 그런데 이걸 왜 이 돈 주고 살까? 이걸 사는 사람들은 좀 알고 이 원가가 얼마인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기사를 보면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원가가 들어갔는데 400만 원에 사고 있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모두는 그 기사를 보고 비난을 했죠. 우리가 그 몰라서 그걸 돈을 더 주고 사는 줄 아느냐. 루이비통이기 때문에 산다. 네가 루이비통을 안 사봤기 때문에
몰라서 가는 거지. 니도 루이비통을 사봐라. 생산원가의 10배, 20배라도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리고 이 롤렉스, 이거 원가로 사는 놈이 어디 있노?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핸드폰 보고 다녀라. 이 핸드폰에 있는 시간을 보고 다녀라. 이 멍청한 사람아. 이렇게 그 댓글, 이렇게 항의성 답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지면에 소개된 거 한 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나이가 어려서 이해가 정말 안 됐었습니다. 이건 사기고 트릭이고 절대적인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시장에다가 나쁜 방향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어릴 때. 지금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명장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렀고, 그 하늘과 같은 존재인 고객들이 아무도 불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올렸을 때 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가방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고 인지 능력이 낮아서 그걸 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만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샀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출판에서 과연 버블이라고 부르는 이게 있는가? 있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명품들이 해당이 되느냐? 대부분의 명품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명자가 붙으면 일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자는 스페셜이라는 것이죠. 스페셜의 그 값이 다 붙어서 가격이 일어나죠. 우리가 잠 한 번 자는데 호텔은 20만 원 하고 모텔은 2만 원 하는데 왜 호텔에다가 18만 원 더 주고 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죠. 그 모텔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호텔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버블이 있기는 있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 버블은 어디 있나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자질과 성능과 옵션과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국적을 우리가 규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출생신고나 호적신고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고 동시인 붙고 사가지가 다 나오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고 동일계통해서 딱 봐도 태가 나고 누가 봐도 좋고 이것밖에 없고 싶은 용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중국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일본 것 같고 두껍기는 한데 봉심이 좀 벌어졌고 뭐 하긴 뭐 한데 이렇고 두화도 아닌데 두화라고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완전 리스크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많이 터치를 하고 여기에 저촉이 되는 이런 품종들을 어떤 인사나 어떤 사람, 어떤 농장이 가격을 많이 부르는 것은 제 생각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버블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사기로 봐야 되겠죠. 우리 또 난초의 원천적인 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이 기본적으로 지어지는가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난초는 전시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키를 재고 그 다음에 순위를 가리고 이런 즐거움에 의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난초는 집에서 취미로 어떤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베란다에서 뭐 몇 개 키우고 예쁜 거 사다 놓고 기르면 되지 뭘 그걸 비싼 걸 사고. 그런 분들은 조금 난초를 정확히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난초만 키우는 분들이죠. 옵션을 얼마나 갖추었고 그 옵션을 어떻게 표현해냈고, 그리고 얘가 몇 개 들어있고 돌연변이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이걸 또 잘 연출해 냈는가 하는 우리 종합예술입니다. 우리 증명사진이 아닙니다. 난초는 전시회에서 성적을 쉽게 수월하게 높게 날마다 낼 수 있는 이 품종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 하죠. 한국 출란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냥 산채품 몇 개를 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은 실제 한국 출란이라고 부르는 섹션에 들어온 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상을 좀 받고 싶은데 저를 이제 모델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대발이라는 사람이 난초에 들어왔는데 누구 따라 전시회에 한 가보니까
아니 상 받은 난초들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또 상 받은 사람 보니까 존재가 대단해 보이고 또 옆에 가서 우야다가 상 받았으면 물으니까 거기 괜찮은 난초 구해가지고 받았죠 라고 하니 나도 저 상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상금도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취미를 하나 할 것 같으면 이런 대회와 시합이 있는 보여주는 경기가 있는 이런 취미를 가져서 내가 성적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순위와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니 이대발이라고 부르는 난초에 갓 입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상의 인물이 이제 난초를 이해를 했고 집에 몇 개를 갖다 놨고 누구 따라 전시에 가보니까 내가 키우는 거는 그 전시장에서만큼은 별 볼일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한국 건지 중국 건지도 모르겠고 조직 비양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대발이라는 사람이 쭉 보다가 조금 좋아 보이고 예뻐 보였어. 아, 저거 내가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 그럴 때 그 이대발이는 그런 큰 난초를 가지려면 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산에 가서 채집을 하는 것이죠. 돈도 안 들이고 참 좋죠. 그런데 그 이대발이라는 사람이 산에를 100번, 200번, 300번 3년, 4년, 5년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레벨에 도달한 난초를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이대발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내야 되고 나이는 자꾸 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본인이 산에 가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해야 되죠. 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개가 존재하죠. 하나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하나는 돈을 안 주고 난초를 구해오는 것이죠. 이 뒤에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택해야 됩니다. 자, 난초를 사야 되죠. 자, 난초를 사려고 하니 자기가 원하는 난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되겠죠.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난초, 이 난초 한 촉에 얼마 합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얼마라고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본인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1차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라고 부르는 이 돈을 환산했을 때 산에 한 번 가는 경비가 5만 원일 때 300번 가도 채집을 못했으니까 500번 가서 채집한다라고 가정하면 2,500만 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이 500번이니까. 자, 2,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산에서도 실제 만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이더라도 내가 산에 가서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런데 이 난초는 팔 때 얼마인가가 또 중요하죠.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팔 때 다시 이 난초를 내가 늘려서 시합에 내고 하나를 뜯어서 팔 때 샀던 금액의 50% 정도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게 되면 이 난초는 돈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대발이는 돈이 없을 때는 못 사지만 돈이 있다라면 사게 되는 것이죠. 이 난초의 가격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난초, 우리가 산에 가면 흔히 만나는 난초들 있죠. 산채를 3번이나 4번 정도가 만날 수 있는 난초들은 실제 가격이 한 번 산책할 때 5만 원이라고 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요, 산에 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이라는 품종인데 제가 명명한 것이죠. 굉장히 저는 이 화성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 주금색이 은은하고 본연의 주금색이 나오거든요. 저는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는 주홍색보다는 정통적인 주금색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주홍이나 이런 것들은 홍화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붉은 기운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데 홍화가 가지지 못한 점이 있죠. 그게 바로 주금색입니다. 정통 주금화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초의 가격은 만들어지고 우리가 난초를 하나 사서 길러서 작품이 내고 나면 3년에서
5년이 걸리죠. 3년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 50%의 가격 살 때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연차 감가라고 해서 매년 10%씩 감가가 되니까 이 감가를 3년을 쳤을 때 약 27%, 한 20% 되겠네요. 20% 정도 감가가 일어나고 영업 마진이나 우리 유통 마진이 약 30% 정도 붙어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격 방어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앞에 촉을 팔게 되면 뭐 70% 될 것이고 저는 뒤에 촉을 파는 경우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집해서 만들고 다듬어서 시합에 내야 될 일을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기회를 물물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죠. 우리 뭐 자유무역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트레이딩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가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게 맞으면 사고 맞지 않으면 안 사면 되죠.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일이 없죠. 그런데 살 때 맞다 안 맞다를 규정하는 것은 3, 4년 뒤에 내가 이 난초를 팔 때, 이 난초 누구한테 팝니까? 바로 본인이 난초 사고자 했던 것처럼 심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본인이 똑같이 재현된 것이죠. 그때 내가 50% 정도의 3년이 경과한 후에 팔 수 있겠다, 팔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건 버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본인이 3년 뒤에 50%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확률은 바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저명한 에이전트들의 어떤 고견과 기술적인 여러 부분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하겠죠. 당신이 만약 즉 말하면 이 버블이 있다, 시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국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당신이 만약 산에 가서 일반 사람들이 500번 가도 채집하지 못하는 이런 난초 하나 만났을 때, 캤을 때 과연 그러면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을 싹 뺏는 가격으로 팔 정도의 마음 준비나 아니면 그게 돼 있나요? 라는 것이죠. 만약에 산에 한번 갔다가 캤는데 천종이고 동방불패고 하루 경비가 7만 원인데 그거 한 100만 원 받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다놓고 저에게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단점과 결점, 우리가 그림자만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할 때 하버드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이제껏 다니면서 이 세계에서 제일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결점, 단점들도 많을 텐데 그 단점과 결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난기에 들어올 때 줄이도록 하는데 지참 참고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때 손을 들고 신랄하게 이것저것 하버드의 단점, 하버드가 고쳐야 될 점 등을 많이 얘기했는 분들 뒤에서 딱 모니터를 해서, 그리고 하버드 단점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단점 다 있죠. 하버드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라고 했던 집단과 20년인가 25년 정도 지나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질문 지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별 볼 일 없었다고 하고요. 그때 장점만 얘기했던 학생들이 전부 성장한 CEO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추적으로 역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경에 흙 묻은 줄 모르는 수준으로 이 900년 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정원의 대표적인 이 문화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직배양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 자연산 원종이 있죠. 우리가 조직배양은 아무리 옵션과 여러 개를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사람이라면 야생에서 이런 정도의 난초가 하나 발견될 확률보다는 1000배나 10,000배 정도 확률이 더 높죠.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산에서 이 정도를 300번, 500번 가도 채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싶어서 지불하는 이 신성한 시장의 기회나 이 시장의 어떤 이 성역을 조직배양이라고 부르는 이미테이션 복제, 우리가 스캐너에다 넣고 100부, 200부를 밀면 미국의 100불짜리 달러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건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과 다르겠죠. 그건 아무리 현란하고 두아의 소심에 복색화가 나오다 그거는 제 생각에 10만 원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산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버블이 잔뜩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블 빼야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왜 산에서 만들어졌는 수만 번 가도 만날 동안 못 만날 동안 하는 이런 거하고 가격을 여기에다 맞춰서 가격을 매긴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 조직 배양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수량을 뭐 조절하면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 특히 우리 소엽 풍란을 북이란을 주로 하시는 영역에 가면 기내 배양, 실생 배양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옥금강이라고 부르는 품종을 우리가 셀핑, 자가 수분을 해서 우리가 종자를 뿌리게 되면 옥금강이 안 나옵니다. 외형만 옥금강과 비슷하지 DNA는 다 달라요. 진짜 옥금강이 되려면 우리가 새싹이 나올 때 그 새싹을 잘라가지고 생장 전 배양을 통해서 우리 PLB를 만들었어. 우리가 포르토콤이라 부르죠. PLB를 만들어서 만들어냈던 경정 배양일 때만 DNA가 같지, 실생이라는 건 뭡니까? 실을 뿌렸다는 것이죠. 실생은 원래 옥금강에 나오면 안 됩니다. 참, 더 뒤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유일무이하게 한국 출라만은 자연산, 자연생이어야 된다는 점이 바로 천연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한국 출라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산채품을 어떤 사람이 종을 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과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니 우리 박사님, 영양님이 가면 1억, 2억 불을 난초를 어떤 분들에게 그저 1,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던데, 그럼 1, 2천만 원에 사는 사람이 조금 붙여서 3, 4천만 원에 팔아야 되지, 그 1, 2천만 원에 사놓고 1, 2억을 벌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실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초의 가격은 우리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볼 때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건 이 난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형태적인 특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채집하신 분이 기술적으로 부자하거나 어쩌면 등산 한번 갔다가 모르고 했다라면 이분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 분이 저희 회사나 어떤 또 산지에 있는 난초 농장으로 이걸 팔러 갔을 때 가격을 전혀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이게 1억짜리, 2억짜리 된다고 해서 1억을 준다고 하면 그분이 팔까요? 절대로 안 팔죠. 깜짝 놀라서 이걸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냐면요, 더 많이 부르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과거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1억을 불렀는데 왜 당신은 5천만 원밖에 부르지 않느냐? 그 5천만 원 부르시는 분들도 기술이나 실력이, 안목이, 이게 5년, 6년 뒤에 제가 불과 몇십만 원에 사는 동방불패가 1억, 2억짜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지만. 그러면 몰랐다고 보면 그 보여지는 만큼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다면 몰라가지고 오히려 100만 원 받아야 될, 100만 원 줘야 될 걸 1000만 원 사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가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왔을 때 1억, 2억이라고 한다면 80%, 90% 쳐주고 사야 되지. 그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잘못 샀을 때 우리가 판단 미스해서 100만 원짜리를 1억을 줬을 때 9,900만 누가 보전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오르나도 하나 걸리는 게 에러가 10번이나 9번 일어나야 하나 걸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하나 왔을 때
우리가 1,000만 원, 1억짜리가 되는 걸 30%, 40%를 줬을 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이고 너무 넓게 부릅니다. 아이고 돈 더 드릴게. 없죠. 산에서 채집에 왔을 때 쌓는 그 원천적인 단가는 나중에 시장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 가격하고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도 이건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대부분 1년에 저에게 사진을 보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백 명 중에 97%는 대부분 민출난인데 어쩌다가 나온 장애반인데 비료분이 부족해서 서처럼 나왔는데 또 산에 있는 토양이 결정적으로 어떤 한 성분이 많아가 기량작용에 의해서 못 자라서 스트레스에서 작아졌는데 이걸 단엽이다, 서다, 서반이다, 홍화기대품이다 잔뜩 기대를 해서 저에게 문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시고 그럴 때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 좋은 말로 아주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민출난이라고 답을 드릴 때는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난초를 깊숙하게 우리가 들어와 보지 않은 기초적으로 10포기, 20포기 또는 산채를 가서 뭐 기초 돌연변이를 한 100개, 200개 키우시는 분들이 하이 옵션 많이 갖추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옵션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단계까지 다시 말하면 난초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 제법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품종, 갖추은 품종, 화근 있는 건 다 정리하고 화근 없는 걸 들여야 돼. 봉씨 벌어졌는 건 다 도태시키고 봉씨 붙어있는 걸 들여와야 돼. 이런 우리 경기의 구조로 경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즐기는 것이죠. 집에서 치는 배드민턴이죠. 그런데 달서 구청장배, 수성 구청장배 정도 나가려고 하는 경기에 임하려면 채도 바꿔야 되고 신발도 바꿔야 되고 레슨도 받아야 되죠. 이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이 품종은 어때, 저 품종은 어때, 저 가격은 어때, 이 가격은 어때는 자제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분들은 그런 말들에 의해서 침착하게 난초를 하실 분들에게도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잘못됐다, 입을 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별로 없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난초를 하실 때 바라는 바가 별로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난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조금 바라는 게 생길 때부터는 간섭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기게 되죠. 그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언제가 때가 되면 괜찮은 옵션을 그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걸 덧붙여 봅니다. 과거에 우리 보름달, 신문, 그리고 송정, 자 보름달, 신문, 송정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뭐 등등 좀 많은 품종들이 우리나라를 빛냈던 품종들이 전부 다가 오늘에 와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 처음 나올 때는 엄청나게 거품이 있다, 버블이다, 지 맘대로 부른다. 심지어는 줄마 저거는 주덩이가 악어 입처럼 크다. 줄마 저거는 아나콘다만큼 입이 크다. 지 맘대로 부른다. 하마다. 이런 참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보름달 과연 그게 버블이었을까요? 보름달에 참여해서 20몇 년 동안 전부 돈을 벌어먹고 다 성공해서 아직도 보름달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버블이 과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먹었겠습니까? 다 망했겠죠. 버블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문 한때 4천만 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 지금 15만 하죠. 4천만 원이 15만 원으로 왔는데 신문 길러가 손해나는 사람 있습니까? 신문 길러가 손해나는 사람 없죠. 저도 신문을 많이 길렀는데 신문 길러서 다 재미를 봤습니다. 자, 버블이 있었습니까? 버블이 없지요. 송정 최고 비쌀 때 5천만 했죠. 지금 얼마 합니까? 15만 하죠.
이 5천만 원이 거시율로 가면 지금 화폐로 치면 1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게 지금 15만 원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버블이 있었어야 됩니까? 버블이 있었습니까? 없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버블이라고 부르는 오늘 주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안 맞으면 겁나면 두렵고 하면 안 하면 되죠. 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기대, 바라는 건 있는데 갖고 싶은데 가격이 좀 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태극선이 400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제하고 같이 있던 나누 회원께서 태극선 버블이 너무 심해. 어떤 놈이 사? 야, 이대발 너 정신 차려. 그러다가 너 망해. 너 사기꾼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50만 원으로 떨어지면 내가 태극선 원 없이 사서 길러서 꽃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 태극선 사서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2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50만 원 되면 다 산다라고 했던 우리 선배님, 아직까지 태극선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거 길러 나왔을 때 3년 지나가지고 50%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버블은 모선은 낮죠. 스텔라를 가지고 벤처라고 부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난초의 가격은 어떤 특정한 집단과 세력, 인사,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게 예컨대 제가 볼 때 5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한 1,500, 2,000원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가까워졌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또 천신만고 끝에 하나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고 그리고 자기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확률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팔릴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4만 원 붙였더니만 아무도 안 사가다가 40만 원으로 붙이니까 확 나갔다. 그러면 그 40만 원 붙여서 파는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까? 4만 원이 정상이긴 하지만 4만 원에 냈을 때 아무도 안 사가니 저녁 때 라면 한 개 사갈 형편이 안 돼서 답답해서 40만 원 붙였더니만 나갔다는 것이죠. 38만 원을 더 남겼다고 해서 그 남겼는 부분을 무조건 잘못됐다. 도둑놈이다. 하기 이전에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조커이겠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뭐 조커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땡겨와 본 것은 우리가 가격을 조금 형성할 때 하나밖에 없고 산에서 내려왔고 이것밖에 없고 이게 대단하다라고 할 때는 조금 가격을 상향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사람의 고유 권한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죠. 우리가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죠. 뭐 하려고 비싸다 바가지 씌운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딴 거 사면 되죠. 자, 개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버블이라고 조금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조금 우리가 볼 때 소나타라면 그래도 우리 벤저라고 볼 수 있는 경쟁 차종에 어떤 수준 가격을 넣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념을 상당히 초월할 때는 심사숙고와 용단 끝에 그걸 개발한 사람들 다 결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저처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난초를 많이 또는 작게 전업 또는 부업으로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난초의 가격을 본다면 우리가 비싸든 사든 이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요, 이게 늘어나서 3년 뒤에 나갈 때 이게 50% 정도만 디펜서가 돼주는 정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은 극단적인 시장 환경이 서브프라임, IMF,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방법이 달리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50%만 디펜스를 해주면 훌륭한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난초 가격이 높은 것은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가격이 또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미나 또 일반 매수자, 우리 부업을 좀 떠나서 순수 취미라고 볼 수 있겠죠. 취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좀 높은 것은 조금 불만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들께서도 어쩌다가 잎변을 하나 길렀는데 그 잎변에서 두 아이 홍화가 폈다고 가정할 때, 그 잎변 살 때 5만 원에 샀다고 가정할 때 두 아이 홍화 나오면 다 3억에서 5억 아니겠습니까? 촉당. 그럴 때 이걸 1억이나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는 거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안 사면 되죠. 너무 일 아니겠습니까? 사가지고 내한테 갖다 놔야 내일이지. 사기 전에 너무 일인데 지금 내 앞길 닦기도 바쁘고 내나실에 스케일링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뭐 하려고 그거 너무 일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품종, 새로운 품종, 옵션을 많이 갖춘 품종, 몇 개 없는 품종이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은 이 또한 작가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 또 섭섭할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단가가 높은 난초가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얼마짜리가 주목을 많이 받아요. 본인이 이때까지 수행해 봤던 것보다 차원 높은 옵션이 있다면 그 비싸더라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출 규모에 비해서 높다면 기다렸다가 하면 되죠. 기다려도 안 되면 다른 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다른 메이크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출라는 9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가치가 있는 난초와 없는 난초로 구별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6, 70년밖에 되지 않죠. 그 6, 70년 사이에 많은 수의 애호가 작가들이 탄생했고 또 하늘로 가셨고 또 내일도 생겨나고 모레도 생겨나겠죠. 그리고 많은 수의 우리가 산업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누군가는 가격을 처음 만들었고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 가격을 수용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수용하는 그 가격은 다시 시장으로 나갈 때는 또 차등해서 나가겠죠. 이 아마존의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존재를 하고 그 점이 흐르는 물을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시장은 오늘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도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있고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이데바도 거기에 들어있죠. 자, 우리는 그 큰 강 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고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흐름을 따라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민감하게 또 몇천만 원짜리 난초 말이 돼 라는 얘기는 정말로 난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했던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